1장.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왜 사느냐 다시 묻고 싶을 때. 사람은 왜 살아야 합니까? 젊을 때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묻는 시기가 있습니다. 40대, 50대, 혹은 갱년기에 접어들어 사는 게 뭔가, 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회의가 들면서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삶이 왜? 라는 생각보다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즉, 존재가 사유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이지요. 살아있으니 생각도 하는 건데 왜 사는지를 자꾸 물으니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이미 한국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한국 사람이 됐지? 이렇게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서 뭐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왜 사는가를 계속 묻다 보면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메뚜기도 살고 다람쥐도 살고 토끼도 사는구나.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산다. 모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걸까? 즐겁게 사는 게 좋을까? 괴롭게 사는 게 좋을까? 그렇게 사는 게 좋다. 그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지? 이것이 이미 살고 있는 존재로서 건강한 사고방식입니다. 풀도 그냥 살고 토끼도 그냥 살고 사람도 그냥 삽니다. 또 때가 되면 죽습니다. 살고 싶어서 살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삶은 그냥 주어졌고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결국 주어진 삶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괴로워하며 살 것인가 즐거워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는 나는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괴롭다. 나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 갖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자라난 풀 한 폭이나 산에 살고 있는 다람쥐나 인생살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 특별한 줄 알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100일만 안 먹으면 죽고 코가 막혀 10분만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특별해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자신을 괴롭히면 행복해야 할 내 인생을 내가 내팽겨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느냐는 질문으로 삶의 시비를 거는 대신 어떻게 하면 오늘도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삶의 에너지를 발전적으로 쓰는 길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지닌 주인으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견디면 내일은 달라질 거라 믿었다. 어릴 때는 어른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에는 대학만 들어가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대학만 졸업하면 결혼만 하면 애 낳으면 하면서 내일을 기대합니다. 늘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을 힘들게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나이 들고 보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분이 많습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생이 성공적이고 좋은 인생인가요?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 그런 사회적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이 성공적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성공이라고 할까요?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위, 권력, 인기를 얻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공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부자도 상대적이어서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재산이 1억 원인 사람은 부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10억인 사람들 속에서 1억 원이 있는 사람은 가난뱅이 소리를 들어요. 어떤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자다, 가난하다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소대장이 병사들과 있으면 지위가 높지만 중령과 있으면 지위가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성공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또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마치 시소 게임처럼 내가 올라갈 때는 성공이라 하지만 다음에 내려가면서는 실패라는 형국이 됩니다. 이렇듯 지속되지 못하는 일시적인 성공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목표했던 돈을 다 모으면 소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금신 걱정이 없을까요? 어쩌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근심 걱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돈을 지키느라 걱정하고 또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 99마지기 가진 사람이 한 마지기 가진 사람에게 논을 달라고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99마지기 가진 부자가 100마지기를 채우려고 한 마지기 가진 사람의 것을 가지려 한다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은 남의 평가와 본인이 느끼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성공했다고 평가받을지 몰라도 자신의 삶은 피폐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거 늙거나 병들었을 때 내 인생은 참 보람이 있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나온 삶이 허망하다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연히 쓸데없는데 인생을 낭비했구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좋은 인생이란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상관없이 자기가 만족하면 좋은 인생입니다. 흔히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어 큰 아파트에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면서도 만족한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나는 참 행복하다. 좋은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 마시고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 먹고 자유롭게 일하니 그러니까 행복은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자기 삶에 만족하면 잘 사는 겁니다. 하루에 밥을 5끼, 6끼 먹는 것도 아니고 옷을 몇십 벌 끼어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차 몇 대를 동시에 굴리는 것도 아니니까 소박한 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만족하며 산다면 그게 좋은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을 하는가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농법을 연구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고, 동네에 작은 가게를 열어서 재미있게 경영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넓은 세상에 나가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해 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군사훈련 받느라 산에 올라갔다 오든 등산하러 산에 갔다 오든, 군사훈련 받느라 산에 갔다 오든 등산하러 산에 갔다 오든 육체적으로 고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군사훈련 하느라 산에 갔다 오면 힘들고 괴롭지만, 등산을 하면 고되지만 즐겁잖아요. 저도 강연을 다니다 보면 잠이 부족해서 힘들지만 제가 좋아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한 번은 법문하러 갈 때 늦어서 택시를 탔는데 그 기사가 차를 아주 난폭하게 몰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차를 몰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오늘 기분 나쁜 일이 많은가 보죠? 택시기사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마누라가 집을 나갔습니다. 7살짜리 애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1시간에 얼마 법니까? 8,000원 법니다. 제가 4만 원 드릴 테니 5시간 대절합시다. 절 앞에 내려 4만 원을 주면서 5시간 차 세워놓고 들어와서 법문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기사가 난폭하게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얼마나 큰 손실이 생깁니까? 또 짜증내며 신경질적으로 생활하면 아이 교육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무엇이 문제인지 자각해서 부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행복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부인이 돌아올 가능성도 높고 사고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분에게 그냥 법문을 들으라고 했으면 안 들었겠죠? 돈을 받고 들도록 했으니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돈도 드리고라도 전해주고 싶은 법문을 많은 분들이 돈을 안 들여도 들으러 오니 저는 행복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 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평가에 매달려 성공이라는 거품을 부풀리면 그 거품이 꺼질 때 삶이 허무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허세도 심하고 헛된 욕망에 팔려서 인생을 낭비하고 늘 남과 비교하며 자기를 학대하고 삽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거나 남을 원망하고 살면서 자기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 기준에 나를 맞추고 나의 욕구가 충족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구를 버리거나 기대를 낮추는 만큼 기쁨이 일어나고 만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 바깥 세상 탓만 하지 자기 내면을 돌이켜보고 만족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웃고 울다 보니 늘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이 들면서 얻는 것과 잃는 것.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그런데 예전 생각만 하고 지난 것을 고집하면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릴 때 우정으로 뭉쳤던 친구들도 세월이 가면 자기 살기 바빠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모여도 반갑게 만나지 못하고 시들합니다. 물론 우정은 있겠지만 어릴 때와 같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가 필요할 때 마음 놓고 소주 한 잔 마실 친구가 없더라고요. 누구는 왠지 불편하고, 또 누구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머리가 아프고, 또 누구는 남보다 타협을 몰라서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주위에 사람이 자꾸 줄고 진심으로 만날 수가 있는 친구가 줄어드는 듯합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예전에는 5명이 모였다면 지금은 한두 명이 모일 정도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30대 청년의 하소연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이 이 청년처럼 친구에 대한 서운함을 호소합니다. 우정이 옛날 같지 않다. 친구들이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섭섭해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친구가 제일입니다. 무엇이든 친구와 함께하고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친구에게는 터놓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친구를 더 믿고 의지하기도 하지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의지하다가 학창시절에는 친구에게 의지하고 이성의 눈을 뜨면 연애에 빠지고 사회에 나가면 또 직장 동료라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가지고 서운해 한다면 어느 청소년 때 생각을 갖고 그 시절의 낭만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면 친구와의 만남도 점점 줄어듭니다. 드물어집니다. 부인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친구에게 술 한 잔 사기도 힘들어집니다. 여자의 경우라면 남편과 자식 챙기느라 옛 친구와 저녁 약속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가정이 있으니까 혼자 살 때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릴 때는 떨어져 살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형제도 나이가 들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옷을 나눠 입던 형제도 자기 가정을 가지면 다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를 내 마음대로 도와주기도 어려워집니다. 가정을 따로 꾸렸으니까 부인이 우리 쓸 것도 없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형제에게 줬느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자신이 몸담은 울타리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 기억 속에서 그때가 좋았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변화를 못 받아들이고 혼자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쁘고 의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본인도 친구들에게서 멀어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잖아요. 누구는 불편하고 누구는 피곤해서 만나도 편하지 않다는 건 본인도 친구들에 대한 우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도 변하면서 원인을 친구에게 돌리며 행동을 문제 삼으니까 친구들이 점점 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해가 거듭할수록 제가 너무 예민해지고 까칠해져서 위장장애를 달고 삽니다. 약을 먹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내 뜻대로 하려 하고 내 취향에 맞는지를 너무 따지면 인생살이가 피곤해서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친구들과 늘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같이 있으면 대화할 수 있어서 좋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좋아야 합니다. 그러면 곁에 사람이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언제 만나든 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관계가 변하는 것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떠난다고 아쉬워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않아야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어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상대를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마음을 쓰다 보니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데 익숙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움이 일어났구나. 같이 있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구나 라고 마음을 살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정에 대한 집착도
친구에 대한 미움도 점점 사라집니다. 남들 다 하는 결혼 못하면 죄인? 20대든 30대든 40대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흔히 결혼에 대한 고민과 환상이 많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주위에 결혼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없는데요. 결혼할 사람도 없는데 결혼 걱정을 하면 뭐합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우울해하는 사람을 좋아할 남자가 있을까요? 아마 심각하고 어두운 얼굴빛에 질려서 다가오려고도 안 할 거예요. 또 어떤 여성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자를 못 만나서 괴롭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때 조심할 것이 있는데 결혼에 대한 조급한 마음 때문에 남자를 잡으려고 덤비면 남자는 부담스러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너무 집착하고 마음이 급하면 오히려 결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 살아도 좋은 세상이잖아요. 혼자일 때는 혼자여서 좋구나 하면서 재미있게 살면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늘 생글생글 웃고 살면 남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좋아하겠지요. 좋다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 결혼을 한다, 안 한다, 혼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언제 결혼하겠다고 결론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결론을 내린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공연한 인생을 어둡게 사는 거예요. 한 40대 여성은 결혼을 못해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당당하고 결혼을 못하면 초라할까요? 제가 6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안 했다고 그걸 초라하게 여기거나 고민하지 않잖아요. 저보다도 젊은데 왜 자신을 초라하게 느낄까요? 바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실패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60이 되도록 결혼도 한 번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 낙오자가 되는 거고, 나는 60이 될 때까지 결혼 안 하고 버텼다 이렇게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나는 40이 넘도록 안 하고 버텼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했다는 건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다만 그것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것을 자랑 삼아 자랑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족함으로 생각하니까 스스로 초라해지는 거예요.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한 게 초라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데서 비롯한 겁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결혼 못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시험에 붙었다. 그 어떤 일이든 그건 단지 그것일 뿐이에요. 그 일에 내가 슬픔과 기쁨, 초라함, 당당함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분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고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42살인데 연애를 제대로 못 해봤다는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왜 연애를 못했을까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나는 너 좋은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연애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 상대가 난 너 싫어 하면 알았어 하면 되는데 싫다는 소리가 듣기 싫고 나도 너 좋아 라는 대답을 들으려고 하니까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상대가 싫다고 하면 알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 너 좋아 하면 됩니다. 상대가 난 너 싫어 한다고 거기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니까요. 그것도 자꾸 들으면 면역력이 생겨서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여자가 나도 너 좋아 하면 사귀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 너 싫어 하는데도 좋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작전을 짜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상대가 날 좋아하도록 만들려면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연애 기술을 터득해서 상대에게 다가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연애를 제대로 못 해봤다면 지금부터라도 1년에 3번은 해보겠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깊이 사귀려고 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니까 가볍게 사귀어 보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지 않아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봤던 사람도 상관하지 않고 위아래로 10살 정도 개방을 하면 만날 수 있는 상대가 많아집니다. 너무 조건을 틀에 맞추어 고르지 말고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 대하여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성들은 사회활동으로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일이 있는데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지 않다가 나이 들어서 결혼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8세인데 혼자 사는 외로움 때문에 폭식을 하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결혼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묻는 분이 있어요. 결혼에는 정년기가 따로 없습니다. 58세가 됐는데 외로움을 탄다면 결혼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원만하기를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알고 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온 습관이 너무 오래 몸에 배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남과 같이 사는데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하고픈 대로 살았지만 결혼하면 상대에게 맞춰줘야 하잖아요. 외로움은 해소될지 몰라도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하는 걸 꼭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고 싶으면 해도 괜찮습니다. 결혼 한 번 하고 3일 살다가 헤어지더라도 일단 해보면 결혼에 대한 미련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보고 결혼에 미련을 갖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상황을 봐서 정리해도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생활과 함께 사는 생활을 다 경험해 가면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